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하고 호르몬 파트는 어려워요. 어려운 파트인데, 제가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강의 모두 다 오늘 바짝 해서 올릴게요. 다들 올리고, 여러분들이, 신경과 호르몬은, 다음 주까지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주중에는 완전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바짝바짝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하고 호르몬이 뭐냐면요. 사람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신경과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렇죠? 신경이 있어야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게 되면 그 뇌의 명령을 따라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하겠죠. 또 호르몬은 또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 호르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한참 자라야 될 때는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들이 분열하고 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호르몬의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신경이 역할을 한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자라야 된다라든가 내 몸속에서 체온을 일정하게 36.5도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뭐 포도당의 양, 혈당량이라 그래요. 혈당량을 유지한다라든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호르몬 작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 시간에 할 신경과 호르몬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경계 내용을 보면 감각기관, 그렇죠. 감각기관은 앞에서 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다 했죠. 그죠? 오감각이라 그래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내에서 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연결된 것이 뉴런,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특별히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은 구조가 자 그러면 뉴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종이 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런도 하나의 세포죠. 그죠? 세포입니다. 뉴런이라는 세포인데 신경세포인 거잖아요. 그죠? 뉴런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보통 일반 세포와 똑같이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세포가 갖고 있는 몸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뉴런에는 특별히 일반 세포가 가지지 않는 돌기라는 것이 있어요. 돌기. 튀어나간 거죠. 돌기. 그래서 신경돌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포하고 다른 거는 바로 이건 일반 세포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세포가 조금 동그랗게 네모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여기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겼습니다만 반짝반짝. 자, 요게 신경세포체예요. 핵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세포질도 있고 핵도 있고 세포질도 있고 세포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세포에서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신경돌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튀어나간 곳 중에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쪽이 있습니다.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쪽을 우리는 가지돌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경돌기 중에서도 가지돌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다른 세포들에게 쭉 가서 전달하는 이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를 축삭돌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를. 그러면 신경세포 이름이 뉴런인데요. 뉴런은 신경세포체와 신경세포체는 일반 세포랑 똑같다 그랬죠? 신경돌기가 특별히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돌기에는 이렇게 가지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지돌기도 있지만 길게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 축삭돌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돌기 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축삭돌기를 통해서 멀리에 있는 다른 세포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런도 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생긴 모양에 따라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감각 뉴런이라는 건요. 자, 감각 뉴런이라는 것은 감각 기관하고 관계돼요. 자극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 다 배웠죠? 그게 바로 감각 기관인데 감각 기관에 있는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 그래요. 시각에서 배울 때 왜 시각에서 그죠? 시신경에 대한 거 나왔었죠. 그죠? 시각신경. 그죠? 시각신경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감각 뉴런이에요. 근데 이 감각 뉴런은 생긴 모양이 신경세포체가 어때요? 째면하죠? 째면합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은 구분할 때 이 신경세포체 크기를 보면 아 이거 감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합 뉴런은 이 감각과 운동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연결해 주는데 자극을 받았으면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결국은 이 명령을 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연합 뉴런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는 곳이 되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척수까지 있겠죠. 그런 곳을 우리는 특별히 중추신경계다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정리해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고 감각과 운동은 말초신경계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멀리 받아들이거나 명령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서 받아들인 것을 연합에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면 운동 뉴런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이 되죠. 근데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요. 신경세포체는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바로 축삭돌기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축삭돌기가 매끈하게 되어 있으면 연합 뉴런이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프랑크 소세지처럼 줄줄이 비엔나죠. 줄줄이 비엔나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운동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축삭돌기가 비엔나 소세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엔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생겼고 비엔나처럼 되어 있으면 운동 뉴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매끈하면 비엔나가 없으면 연합 뉴런. 신경세포체 자체가 너무 작게 되어 있으면 감각 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극을 전달하는 경로는 감각 뉴런이 연합 뉴런에게 또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에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신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상당히 외울 게 많아요. 자, 중추신경계는 아까 선생님이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전부 다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 뉴런은 판단을 하겠죠. 또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중추신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에는 대표적인 이름들이 대뇌 많이 들어봤죠? 중간뇌, 연수, 간뇌, 소뇌, 척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뇌들의 하는 역할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뇌가 나왔습니다. 대뇌는 좌반구, 우반구라고 해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조금 빵처럼 그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뇌입니다. 대뇌는 이 고등정신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대뇌 활동과 관계됩니다. 뭐 기억을 하고 추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감정도 들어요. 시각, 청각, 후각 얘들을 느끼는 것도 다 대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대뇌에는 이 감각기관하고 관계되는 감각령이 있고 그 다음 운동과 관계되는 운동령이 있고 또 추리, 판단, 사고하는 연합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속의 감각 운동 연합, 고등정신작용이죠. 대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전부 다 이 대뇌에다가 학습을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뇌가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좌반구, 우반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뇌는 보면 잘 알죠. 좌측이 발달한 사람도 있고 우측이 발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뇌의 우측이 발달하면 반대편인 왼손이 발달하는 거예요. 구분하면 돼요. 나는 왼손이 발달했다. 그러면 왼손이 발달한 사람은 우뇌,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오른손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좌뇌, 좌반구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나는 양손 모두 다 잘 쓴다. 뭐 두 가지 뇌가 모두 발달했겠죠. 나는 두 손 다 흔들흔들거린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등 정신작용을 하고 좌뇌와 우뇌 양쪽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뇌 역할은 뭐라고 외워야 된다고요? 고등 정신작용, 기억, 판단, 추리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뇌 바로 밑에 무슨 뇌가 있느냐 하면 바로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 간뇌는 뭐 간자가 들어가니까 사람 몸에 간하고도 관계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간뇌는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간도 마찬가지죠. 간도 체온 유지하고 관계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뇌는 체온을 유지하거나 뒤에 가게 되면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호르몬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이 간뇌가 대빵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뇌 밑에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뇌하수체가 호르몬에서는 거의 대빵이에요. 그러면 호르몬의 대빵인 뇌하수체를 관장하는 것이 누구다? 간뇌입니다. 그래서 간뇌는 여러 가지 몸의 호르몬 작동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 체액의 농도 유지, 이거 전부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뇌가 호르몬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호르몬의 대빵, 뇌하수체의 또 다른 숨은 대빵이 누구다? 간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뇌 밑에는 중간뇌라고 있습니다. 중간뇌. 옛날에는 이거를 중뇌라 그랬어요. 그죠? 중간에 있다는 뜻이죠. 중간뇌. 이거는 사람의 눈과 관계됩니다. 눈동자. 자, 간뇌는 체온 유지와 호르몬하고 관계된다고 했죠. 대뇌는 고등정신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고등정신작용.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중간뇌는 사람의 눈동자와 관계됩니다. 눈동자를 움직인다라든가 동공의 크기 조절, 홍채의 조절. 홍채가 조절되면 당연히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겠죠. 앞에서 시각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데 간다라든가 어두운 데 갈 때 홍채가 조절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동이라기보다는 중간뇌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중간뇌가 작동을 제일 먼저 안 해요. 그래서 왜 사람 눈을 까지짓고 후레쉬 같은 거로 탁 비추잖아요. 그죠? 후레쉬로 비췄으면 밝아지는 거잖아요. 밝아지면 동공이 작아지고 홍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확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홍채가 확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뇌가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 눈을 뒤집고 불로 탁 켜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상 그렇죠. 그 후레쉬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중간뇌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 머리 뒤쪽에, 뒤통수 쪽에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이 사람 소뇌는 이거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뇌는. 사람이 뒤통수를 맞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네가 나의 뒤통수를 쳐 이런 말은 네가 나의 몸을
균형을 잃게 만들어, 나를 망하게 만들어, 나를 쓰러지게 만들어,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평균대나 이런 데 올라가게 되면 몸의 균형을, 팔다리를 조절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다리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균형을 잡을 때 내가 되뇌에서 왼쪽 팔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면서 잡잖아요. 그죠? 그 나도 모르게가 누가 작동하고 있어요? 바로 손해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내 밑에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도 사람 목숨하고 많이 관계돼요. 호흡작용, 심장박동, 어우, 사람의 거의 목숨하고 관계돼요. 연수가 멈추면 거의 심장박동, 호흡 다 멈추는 거예요. 아까 왜 중간내를 통해서 사망을 하긴 하잖아요. 그죠? 또 옛날에는 보게 되면 코에 왜, 그렇죠, 작은 그 솜 같은 걸 해서 연결해서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코끝에다가 솜을 이렇게 들어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숨 쉬는 걸 확인하는 것은 바로 연수의 작동을 확인하는 거예요. 연수가 작동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가 없을 때는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신 거와 관계되는 게 간내, 중간내, 연수, 이 세 가지하고 관계돼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특별히 의학적으로 뇌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뇌간 셋 중에 하나가 멈추면 다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내, 중간내, 연수, 이 세 가지는 생명 확인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연수에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생명유지, 기침, 재채기, 눈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척수가 있어요. 척수는 이제 몸의 척추뼈 속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거는 척수를 통해서 이제 운동 뉴런, 감각 뉴런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말초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 척수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요. 이 중추신경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바로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척수신경에 연이어서 말초신경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말초신경이 나옵니다. 근데 말초신경계는요,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어떤 구분이 되느냐면요, 체성신경계와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되어 있어요.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뇌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뇌 활동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또다시 뇌를 움직이는 뇌신경과 그리고 온몸에 있는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뇌신경은 12상이 되어 있고 척수신경은 31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교감신경 많이 들어봤죠?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밑에 표가 있죠? 외울 때 교감신경은 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교감신경은 내가 식사하고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교감신경이 작동이 됩니다. 식사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밥 먹고 나서 바로 뛰어나가서 운동을 하면 야단치시죠. 왜냐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다가 갑자기 교감으로 바뀌면 식사했던 것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죠. 얹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젊은 학생들은 뭐 돌도 씹어서 소화한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천천히 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부교감 신경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 부교감 책에 한번 보세요. 동공이 축소돼요. 편안하잖아요. 그죠? 호흡도 천천히 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헐레벌떡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심장도 천천히 뜁니다. 그 대신에 소화만 촉진이 되죠. 그러니까 소화 빼고 나머지는 다 촉진이 안 돼요. 근데 교감신경은 어때요? 소화만 억제가 되고
눈 땡그라이 뜨고 숨 빨딱빨딱 쉬면서 심장 덜렁덜렁 뛰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할 때와 식사할 때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운동할 때는 주로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주로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과 부교감은 대뇌와는 관계없는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율신경계는 아까 호르몬과 관계되는 이 간뇌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뇌로 12상, 척수로 31상.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깨 쪽에 이 체성신경계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뇌 쪽으로 올라가는 12상이 어깨 쪽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어깨가 뭉치고, 그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어깨 쪽이 단단해지고 뭉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부 다 이 체성신경계와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바로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초신경계 속에 자율신경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체성신경계도 있는데 책에 잘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신경 파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끄고 또 바로 연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